올해 행사에는 병력 5천여 명 그리고 83종의 무장 장비가 참가를 했습니다. 문성모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요.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5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게 북한에 어느 정도로 위협되는 무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무5는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오늘 기념 행사에서도 현무를 소개할 때 현무 미사일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현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탄도 미사일 또 순항 미사일 개발한 순서에 따라서 편의상 1, 2, 3, 1, 2, 3, 4 이렇게 하는데 5번째 미사일에서 현무5라고 우리가 부르긴 합니다만 지금 탄두 무게만 8 내지 9톤이라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국가 중에 이 미사일, 탄도 미사일 중에 가장 탄도가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탄두 무게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 마하 1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북한의 대부분 지휘부나 주요 저장 시설들이 지하 100m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100m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하면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두 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수십 발을 개발을 해서 평양이라든 주요 그런 지휘부나 시설을 동시에 타격을 한다 그러면 김정은이 생각할 때 이건 뭐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센터장님,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그 헤즈볼라 지휘부를 타격할 때 그런 벙커버스터 비슷한 걸 썼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벙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하에 그렇죠. 지휘소라든지 이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버스터 아닙니까?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초토화시키는 것인데 북한이 그동안 60년대 이후에 모든 시설들을 다 동굴진치 또는 지하화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벙커 버스터 형식으로 개발하거든요. 이게 현무5뿐만 아니라 이 버스터로 개발한 무기들이 많습니다. 공대지 미사일도 있고요. 지대지 미사일도 있고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가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최근에 4.5톤짜리 소위 말하는 변형된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우리를 압박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김정은이 왜 이 현무5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현무5, 공식 이름은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무5가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 하나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공식 출범한 전략사령부가 이걸 또 지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형 삼축 체계 우리 국민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제 이 선제타에 가는 킬체인이 있고요.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는 조짐이 확실하면 우리가 먼저 제압하는 킬체인이죠. 그게 실패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다면 그걸 공중에서 복합적으로 요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도록 한 것이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우리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는 체계가 소위 말하는 대량 응징 보복 KMPR인데 지금 전략사령부는 이 삼축 체계를 통합해서 지휘하는 그런 지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당장은요, 즉 KAMD 같은 경우는 기존 작전 사각을 담당을 하지만 앞으로는 언젠가 다 통합을 할 것이고요. 이 전략사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작년에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우리의 재래식 전력과 통합을 해서 CNI라고 그래가지고 일체형 확장 억제를 하는데 미국의 전략사령부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일체형 확장 억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지휘 체계를 지금 이제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이번 10월 1일부로 출범을 시켰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